이낙연 대표 탈당, 개혁신당 행, 그리고 광주 출마 검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대통령 중심 체제인 대한민국에서는 네. 단일한 전선으로 음. 그 견제를 이루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단일한 전선으로 견제를 이뤄야 하는데 이탈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그건 그냥 그 정도까지 이야기하시죠. 예. 예. 광주 출마했을 때 광주 민심이 안 좋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제 광주라는 곳은 늘 예. 집단 지성의 힘이 발동하더라고요. 네. 광주는 그래서 8개 국회의원 선거 구도 네. 0대 8과 8대 0일 때가 있지. 즉 무슨 말이냐면 8개 선거구 중에 한두 군데는 뭐 민주당이 되고 한두 네. 군데는 다른 당이 되고 이러질 않아요. 네. 0대 8이거나 8대 0이에요. 네. 과거 안철수 당일 때는 민주당이 0이고 예. 안철수 당이 8이고 예. 또 반대로 최근에는 또 민주당이 8이고 예. 다른 당이 0이고 예. 그래서 이 광주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 그냥 형성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총선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아. 이걸 다른 사람들은 뭐 일당 독점이다. 또 묻지마 투표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네, 광주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 발현된 결과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양동시장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이낙연의 선택은 배신자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저렇게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가 폭주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힘을 오롯이 민주당이 쥐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전선을 흐트러트린 대목에서 이낙연의 선택은 배신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있었다라는 점을 전달해 드리면서 시장님 곤란하실 질문을 제가 계속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신당을 만들고 그리고 광주 5.18 민주묘역에서 참배를 했습니다. 혹시 만나셨습니까? 이번에는 못 봤어요. 지난번 북콘서트 차 연말에 왔을 때. 네. 그때는 쪽 전 장관 만났는데. 네. 이번에는 제가 뭐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선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으로 어려운 질문만 계속, 난감한 질문만 예, 계속 하네요. 정치인에게는 저희가 늘 불편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편의점이 아니구만요. 불편의점이구만요. 불편한 편의점이구만요. 예. 역시 저는 조국 장관에게 지난 그러니까 19년 네. 그때 저는 그 당시에 2020년 총선에 나갈 것을 저는 권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출마했어야 됐다. 그때는 저는 우리 조국 장관에게 총선에 나가서 예. 의석수를 잘 만드는 것이 네. 법무부 장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꿈꾸고 있었으니까 네. 법무부 장관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인 것 같다. 네. 저는 강력히 그때 총선 출마를 권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상황이 출마를 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출마를 안 했던 거죠. 네. 이번 출마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이 시점에서 논평을 안 하고 싶어요. 작년 연말에 좀 빠르게 당을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그때라면 네. 시기적으로 괜찮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시점은 너무 늦은 감이 좀 있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통합형 비례정당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광주선언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저쪽이 그 위성정당 안이 안 할 수는 없어서 시민사회단체들까지 포괄해서 민주진보진영 전체 개혁진영을 포괄하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또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의 깃발을 들면 표가 분산됩니까? 그마저도 저는 네. 그 집단 지성의 힘으로 극복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예. 대체로 우리 시장님은 시민의 힘을 믿는, 시민의 판단과 시민들의 집단지성의 힘을 믿는 이런 편이시네요. 왜냐하면 네. 특히 선거 국면, 총선이든 대선이든요. 네. 선거 국면에는 그 특정한 몇 사람이
그 물길을 막 돌리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그냥 큰 잔잔한 물길들이 가지. 네. 특히 광주 민심 같은 경우를 저도 이제 선거를 여기서 2번 떨어져 보고 총선 국회의원도 2번 떨어져 보고 3번 되고 네. 시장도 제가 경선에서 한번 떨어져 보고 이번에 되고 네. 그랬는데 쭉 보면 몇 사람 또는 몇 리더라고 정치인 리더라고 생각한 사람이 이리로 갑시다 그런다고 해서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총선 국면은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 그 시민들의 이미 마음속에는 자기의 그 이번 총선의 기준점이 다 만들어져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특정 리더가 네.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합시다 한다고 해서 네. 적어도 광주 시민들의 마음은 네. 막 이렇게 바뀌질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맡겨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이제 확인할 길은 지금은 총선 결과로 나타난 거죠. 총선의 점수가 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결론으로 나오겠죠. 네. 공수표로. 예. 정치인의 리더십은 과정도 물론 중요하고 네. 그러나 결과가 결국은 말해주기 때문에 네. 과정도 중요하고 그러나 결과로 말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네. 이 4월 10일 있을 총선 결과가 그 리더십을 증명해 준다고 봅니다. 네. 대체로 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뭔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아직 왜냐하면 지금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가고 있는 중이죠. 아니, 네. 왜냐하면 제가 양동시장에서 만났던 한 시민분께서 방역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저한테 뭐라 하냐면 시민들이요. 네. 아니 강기정 시장은 시장이 되더니 네. 어떻게 우유부단해지고 옛날에 그렇게 싸움꾼 같은 그런 기질이 어디로 가버렸냐 저한테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예. 그래도 제1당의 대표 아닙니까? 네. 방역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제1당의 대표면 네. 사실상 여당은 아니지만은 제1당은 전부를 책임지는 겁니다. 국정 네. 운영에 네. 반틈 이상을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방역보다도 조율하고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큰 역할일 거예요. 예, 만약 양동 우리 아주머니 그런 방역이 부족하다 했으면 그 방역은 또 발현될 때가 또 있을 겁니다. 언제가 나타날 때 있을 거예요. 옛날에 막 그 뭡니까? 사이다? 아니 사이다 발언할 예. 때 그 신천지 막 예. 걷어불고 예. 저쪽 예. 계곡 거들 때 네. 그럴 때가 또 있고 예. 또 야당의 대표일 때가 또 방역은 또 다른 예. 모습으로 예. 나타나요. 강기정한테 맨날 싸우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시장으로서 때로는 예. 또 협치하고 이런 예. 모습을 보여야 된다 말씀 좀 주셨습니다.